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취업 전문가 윤정입니다. 자, 오늘 여기에는 해커스 직원분들을 모시고 이제 더불어민주당 젊은부의 출범이 되고 나서 공기업 채용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요거를 최대한 빨리 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정부죠. 문재인 정부라고 얘기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출범, 그리고 공기업 채용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많이 궁금해하세요. 일자리를 늘린다, 공공기관 일자리를 81만 개 늘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81만 개다라고 얘기를 하면 5년 동안 81만 개니까 80만 개 그냥 쳐도 한 20만 개씩 늘지 않을까, 또는 15만 개 정도씩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이제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입니다. 문재인의 일자리 공약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서 공무원이 17만 4천만 개, 그러니까 17만 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7만 4천 개니까 소방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이쪽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임용 좀 많이 뽑을 것이고 소방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들 많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사회복지사 많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공기업이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가 요 두 군데거든요. 요 두 군데인데 공공부문의 간접 고용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가 30만 개 일자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석하셔야 돼요.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 수탁 부분의 일자리를 34만 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두 개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을 위한 민간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업이 민관이 협업을 하는 것인지 또는 관이 주도를 하는 것인지 민이 주도를 하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3D 프린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D 프린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산업 로봇, 요런 쪽이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건지를 얘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OECD 국가별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을 어느 만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10% 늘리면 한 17%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7.6%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한 10%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한 17% 나오니까 호주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OECD가 평균이 21%예요. 이거는 이제 그 문재인 캠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10%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1%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10%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기업 일자리는 많았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공기업 부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장형 공기업,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에요.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형 공기업이 있고 준시장형 공기업이 있어요. 시장형 공기업은 한전이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3,567명을 뽑았습니다. 작년에 뽑았고, 준시장형 공기업은 예산받아서 하는 곳이에요. 예산받아서 하는 곳이니까 조금 더 적게 뽑았는 거죠. 2,065명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기금관리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1,151명, 그 다음에 위탁집행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여기가 4,728명,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이 제일 많이 뽑았죠. 마사회라든지 이런 곳들 다 합치면은 9,506명인데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공기업이 410개 정도가 나와요. 410개 정도가 나오는 데에서 그 중에서 작년에 뽑았는 데가 91개 공기업이 뽑았거든요. 91개 공기업이 뽑았었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채용 규모가 한 개 공기업의 채용 규모가 가장 컸던 건 시장형 공기업이에요. 한전, 한수원 쪽.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 위탁집행기관, 건보라든지 국민연금이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막 9,506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많이 뽑은 것 같은데 나머지 공기업들 한 80여 개 공기업이나
그 다음에 한 70여 개 공기업들 다 합쳐놓은 그런 그 공기업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이거는 그 알리오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정규직하고 합친 거죠. 제가 그 정규직 부분만 이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보면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그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실제 공공기관 채용 현황 2012년부터 출발을 해서 이만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 상반기에 5,046명을 뽑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46명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밑에 있는 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제가 비정규직을 빼고 정규직만이에요. 비정규직을 빼고 정규직만인 거니까 이 정도니까 한 3,000, 올해 한 3,425명 뽑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올해 몇 명 뽑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공기업에서 작년에 우리 겨울에 2만 명 채용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비정규직 제외하면 15,000명에서 13,000명 뽑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 10,000명 정도는 남아있는 거예요. 정규직화 시켰을 때는. 그러면은 왜 생각보다 많이 안 뽑은 거죠? 2만 명 뽑으면은 지금 1사분기 딱 지나갔는데 5,000명 비정규직과 합쳐서 5,000명 딱 뽑았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딱 나누기 해서 뽑은 건데 사실상 우리 중간에 6월달이라든지 이럴 때 안 뽑았어. 그 5월달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안 뽑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분기 지나고 나면 또 많이 뽑을 것이냐에 대한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도 많이 안 뽑고 한 10,000명 정도 남아있는데 이 10,000명을 언제 뽑을 것이냐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었던 거죠. 공기업들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누구 정부가 될 것인가, 들어설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건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경 예산 바로 들어간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로 늘려서 채용은 안 하겠지만 채용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는 채용이 없던 공기업들, 채용이 예정이 안 돼 있던 공기업들이 생각보다 빨리 채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용 시기는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과 이거를 놓고 봤을 때 채용 시기는 조금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재밌는 건데 이만큼이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만 봤을 때는 요만큼이 비정규직이에요. 이 사이에 있는 뜨는 부분이 비정규직이에요. 그냥 아까 문재인 공약 중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걸 이만큼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몇 명 정도 되느냐라고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공공기관 직접 간접 고용 비정규직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2016년도에 8만 명이에요. 8만 명이 비정규직화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올리는데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30만 개의 일자리를 단순하게 5로 나누면은 6만 개의 일자리씩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은 1년에 6만 개를 전환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간접 고용 평균 그렇다면은 1년에 2만 개를 나눠서 전환시킬 것이냐 또는 간접 고용 평균 1년 1만 개를 전환을 시키고 공공기관 직접 고용에 대한 단시간 근로자를 5,000명에서 8,000명 정도를 고용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거는 이제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건 문재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건 제가 모르는 거고 경우의 수로 봤을 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는 간접 고용 평균 1년에 2만 개를 전환시켜서 갈 것이냐. 8만 개를 한꺼번에 창출할 수는 없을 거니까. 그 다음에 또는 간접 고용 평균 1년 1만 개를 전환을 시키고 나머지 시간제 일자리, 잡쉐어를 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5,000개에서 8,000개 정도를 만들어서 갈 것이냐. 그럼 이건 공채가 안 나와요.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공기업의 역사상 인턴을 그대로 전환시켜 준 적은 없었어요.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 적은 없었고 만약에 비정규직이라면은 공채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럼 법률안이 바뀌든지 법률안을 바꾸든지 그러면 법률안 바꾸기가 아직까지는 좀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내서 인턴 위주의 공채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턴 같은 경우는 1차 서류를 면제해 준다라든지 그리고 나머지는 공채로 낼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한 10,000개 정도를 전환시켜 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단시간 근로자 5,000명에서 8,000명도 좀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20,000개를 전환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턴 위주, 인턴은 20%에서 40% 정도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머지 분들에게도 기회는 존재를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00개 정도를 전환할 건데 그러면 어디부터 나올 거냐? 비정규직이 많은 데부터 타겟층이 될 거예요. 그럼 비정규직이 많은 데가 코레일, 그 다음에 우체국 시설관리단,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 문화재단, 중소기업은행, LH공사, 한전-KDM.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공채들이 뜨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뜨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머지 34만 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나머지 34만 개에 대한 부분은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 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 수탁 부분 일자리 34만 개인데 그리고 요거 2개를 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쪽으로 넘어오면 보육 쪽은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예요. 10%만 확대돼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 늘어나니까 유치원 교사 전환 및 채용이 일어날 거죠. 공기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은 의료는 뭐냐? 의료는 국립병원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병원에 지금까지 주목을 많이 안 했었는데 국립병원의 사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국립병원 그다음에 건강보험 그 요양과 관련해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일반 사무직보다는 요양직의 숫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간호사를 하시고 계시거나 간호사를 하시다가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직이나 요양직이 늘어나니까 한번 준비해 볼 만한 거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같은 경우도 건보가 늘면은 심평원도 느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평원까지도 좀 늘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 대신 다른 거는 뭐 국민연금도 좀 늘 수는 있을 건데 국민연금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이라든지 이런 곳들 어떤 대표적인 이익집단의 이익을 발생시켜주는 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년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축소될 가능성들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기차하고 신재생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는 곳은 뭐냐 하면은 이건 제 수업 들으시면 다 아시거든요. 시사인문학 들으시면 아시는 건데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 그 다음에 에너지 발전 공기업 이쪽이 채용이 좀 늘 것이다. IT 계열도 좀 늘 것이고 그 다음에 사무직이라든지 기술직 부분들은 많이 채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도 도로공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에너지 발전 공기업, 그 다음에 금융권 공기업, 사회복지 공기업, 교통 관련 공기업, 국제무역 관광 공기업, 환경산업 공기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 정부의 기조대로 가면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의 석탄 발전이 아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게 되면서 안에 있는 면접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는 자소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NCS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NCS는 좀 기조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조금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 금융권 공기업은 예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축소될 가능성 전망이 되는 거고요. 사회복지 공기업은 오히려 좀 전망이 좋습니다. 전망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관련 공기업, 즉 SOC 공기업 같은 경우도 아까 도로공사라든지 코레일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이쪽도 늘어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늘어난다라기보다는 특정 에너지 발전이나 사회복지 공기업, SOC 공기업이 늘어날 것이고 그 외에 환경산업 공기업에서도 약간은 소폭은 늘어날 것이지만은 나머지 이제 금융권 공기업이라든지 국제무역 관광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예년하고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겁니다.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복지공기업이라든지 에너지발전공기업이라든지 SOC 공기업, 기타 공기업의 채용은 소폭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대량 채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작년에 91개 공기업이 채용을 했고요. 올해 137개 공기업이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410개의 공기업 중에서 적어도 200여 개의 공기업 자체가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기회의 폭의 운용은 대단히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노무현 정부 시절로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 공기업에서 정규직을 뽑는 채용 인원의 수가 평균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평균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선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는 한 예년 그러니까 공기업을 정상화시키면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15,000명에서 많게는 한 18,000명까지는 뽑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보다 전체 공기업 비중으로 봤을 때 한 4,5,000명 정도 소폭 올라갈 것이긴 하지만은 대량 채용이 일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크게 많이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죠. 질문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 100% 정규직화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제 일자리를 따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정규직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화 시키고 시간제 일자리는 있어야 되기는 하니까 시간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본급을 높이면서 시간제 일자리, 쉐어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5,000개에서 8,000개 정도 늘어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네네. 네네네. 네. 네네. 네네. 네, 걔들 파견직까지도 이제 되는 정규전환. 그러니까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이 안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공기업에 종속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엄청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폭 채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직접 고용. 그렇죠. 인턴은 직접 고용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턴이 있으면 지금 전환직 인턴이 있잖아요. 전환직 인턴이 있는데 그 전환직 인턴에 대한 비중은 뭐 80%, 90% 이렇게 되는데 그걸 100%화 시키겠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조금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공채의 기회는 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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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차등 적용은 법률상 안 되고요. 원래는. 법률상 안 되고 그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공채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을 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전환직 인턴 같은 경우는 모든 정규직 공채하고 똑같은 시험을 치는 거고요. 그냥 몇 개월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 또는 1년 계약직으로 2년 계약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전환시켜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공채를 낼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공채를 내서 우리 회사에서 몇 개월간 일했는 사람 이상은 이제 1차를 면제해 주겠다.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턴 부분을 늘리는 거죠. 인턴에 대한 채용 확대를 늘리는 거죠. 그런 지금 현재 법률상의 한계는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법률을 다 뜯어 고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에서 약간 변화될 거고 많은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고 추경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많은 공기업들이 자기들도 공채를 내기 위해서 던질 거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를 시킬 거고 한 10% 지금의 한 10% 정도 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채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대졸, 고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초대졸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공채는 나올 거고요. 네. NCS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건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건드리기는 힘들 거 같지 않나.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아까 만여 명 정도 이상으로 나왔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만여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거죠. 예. 하반기에 진행이 되면은 거기서 조금 더 넘으면 한 12,000명까지도 바라볼 수는 있을 것이다. 11,000명이나 12,000명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 학원에 또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